대단히 복잡하다. 얘는 너무나 획일적이다. 자기네 메커니즘만 얘기한다. 근데 왜 획일하라 그래요? 내 생각이 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 정희입니다. 그리고 기술사장 정강원입니다. 요즘 낚시가 잘 안 되고 찌도 빨고 들어가고 잘 안 나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대상어종인 붕어가 종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도대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한민족, 단일민족, 백예민족 이랬죠. 먹는 방법이 다 같아요.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다문화가 되고 있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라틴 계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붕어가 그래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낚시할 때는 오로지 토종,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떡붕어 이거 했었어요 전부. 그러다가 짜장이랑 붕어, 중국 붕어가 들어왔죠.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잉붕어, 향붕어, 짜지가 뭔가 그랬더니 우리 토종어고 중국 붕어를 교배시킨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짜지가요, 우리 원래 토종 붕어는 전어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어처럼 생긴 게 있고 혹부리가 있고, 혹부리 너무 있고. 예, 혹부리가 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지는데 그 외에는 혼혈로 봐야 돼요. 교배종으로. 떡붕어와 토종의 교배종 정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교배종은 사람이 만드는 건가요? 쟤들끼리 그렇게 섞이는 것 같아요. 산란 장소가 넓지를 못하고 너무 한정된 곳에서 하다 보니까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보니까 붕어가 떡붕어 따로 산란하고 토종 따로 산란하고 잉붕어 이러질 않더라는 거죠. 거의 동시에 하더라는 거죠.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잉어 빼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 이제 음력으로 5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봄가을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수온이 여기 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지금 이제 고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물도 마찬가지고 이미 25도를 넘어가서 26도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 6월달에 이 정도는 거의 예가 없었던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7월달, 8월달은 뭐 30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 되는 거 줄 뜨는 문제.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봄, 가을로 생각하거나 아니 여름으로 들어갔다 여름으로 점점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거의 여름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카페 같은 데를 자주 들어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들 올라와요. 나 3.5g 썼어, 7g 썼어, 8g 썼어, 9g 썼어, 4g 썼어 이런 말 들으면 야, 이미 수온이 25도 이상인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봄일지라도 실제로 물속에서 붕어들이 느끼는 거는 여름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채비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네. 안 맞은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에 즐겁게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말씀드리네요.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절별 구람수가 있고 또 구람수에 의한 계절별 활성도에 따른 분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떡밥의 비중이라는 것까지 있지요. 전편에서 다뤘던 문제들인데 이걸 좀 정확히 해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더라도 짜지라는 붕어 먹을 때, 토종 먹을 때, 떡붕어 먹을 때, 향붕어 먹을 때, 잉붕어 먹을 때 입질이 다 달라요. 잉붕어는 낮에는 빨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밤엔 또 올려.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붕어는요 본능적으로는 야행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낚시하는 곳에서는 많은 개체수에 의해서 먹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좁은 장소에 많은 개체수가 있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낮에도 먹이 활동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 채비는 그 속도를 감당을 못해요. 모든 낚시 채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예견을 해서 만들어낸 채비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냥 완봉들이 더 잘 된 경우가 있어요. 낮에. 그냥 빨고 들어가고 물고 걸려서 그냥 도망가는 들어 올리는 형태. 회의하던 층으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치가 쫙 올라오겠죠? 그런 게 더 잘 되는 경향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편대나 이런 이제 분할 비율 이런 거 분할 채비를 그것만 정확히 매뉴얼대로 해주시면은 뭐 이런 쪽으로나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이나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편대를 원봉돌이 능가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편과 전전편 그것까지 다 봤었어요. 다 이제. 보셨으면은 지금 이 말이 예.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어요. 고정된 채비. 네. EV를 빼고 고정된 채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은 이 붕어 저 붕어 이 붕어 먹을 때 입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무겁게 계속 추가를 해주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동체 시력이 좋아야 되고 챔질이 반응 속도. 빨라야 된다. 반응 속도가 반사신경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EV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EV를 쓰지 않는 분들도 네. 이 분할 비율, 계절별 무게에서 분할 비율만 잘 맞춰주면 10중 8구는 낚시가 올려주는 입질 형태를 보여줄 것이다. 거기다가 합사를 쓰시는 분도 계절별 길이가 있어요. 기둥줄이라 그러죠. 기둥줄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공개할까요? 그럴까요? 그러시든지. 지금 해드려도 되는 거 별 상관없어요. 우리 EV 위치와 같으면 돼요. EV가 10cm 쓴다면 10cm 쓰시면 되는 거고, EV가 15cm 쓰면 15cm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다. 네. 향어가 네. 빨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입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하면. 왜 그래요? 향어 영상 혹시 보셨어요? 짜게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던져놨어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향어는 왜 물돼지라 그러냐면요. 떡밥이 5개가 있어요. 그 바닥에? 네, 바닥에 5개 짜게를 가장하자고요. 옥수수를 가정하자고요. 옥수수로. 5개 옥수수가 있어요. 그러면 붕어 같은 경우는 하나를 먹고 들어 올리고 하나를 먹고 들어 올리고 해요. 생기기 위해서. 향어는 안 그래요. 5개를 다 먹고 마지막 거에서 들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향어는 밑밥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반을 달린 것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먹고 들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생킬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향어는요 10개 있으면요 10개를 다 먹어서 입이 이렇게 터질 때까지 먹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들어서 생겨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 예. 10개가 있어요. 예. 근데 7번째 바늘이 달린 거야. 그러면은 빨리죠. 7개까지 먹고서 10개까지 먹으러 가다 보면 찌를 빨고 들어가서 채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반드시 향어도 들어 올려야만 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식도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붕어는 각도가 10도든 15도든 45도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들어 올려야 생길 수 있다. 근데 붕어는 하나 먹고 하나 생기고 하나 먹고 하나 생기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향어는요. 입이 크니까 입 안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할 때까지 저어 먹고 들어서 생긴다. 그럼 향붕어는요? 향붕어도 아니에요. 향붕어는 마찬가지예요. 그건 반드시 들어서 올려. 그쵸? 예, 하나 먹고 들어 올리고 하나 먹고 들어 올리고 그래요. 근데 향붕어를 자꾸 빠는 입질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무게라든지 분할 비율이 안 맞았던 거지요. 그쵸. 왜냐면 향붕어가 빵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는 향붕어 입질이 너무 예쁜데 자꾸 빤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희가 되려 이해가 안 가죠. 그 그게 안 전체적인 맞았던 무게 거야. 전편에서 달았던 그런 걸 관가하셨다. 삼위일체에서 찌만 좋아도 안 되고 채비만 좋아도 안 되고 떡밥만 좋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331이라 그래요. 낚시를. 찌 30, 떡밥 채비 30, 떡밥 30. 나머지 일은 경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0%가 맞았는데 이 경험은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쌓아지는 거지. 경험을 한꺼번에 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경험이라는 건 한꺼번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그거는 낚시 횟수에 비례할 뿐이죠. 그렇네. 그래서 90만 맞춰 주셔도 10중 8군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경험을 이럴 때는 제가 도저히 안 돼. 이럴 때 필요한 게 누구? 바로 기술사장인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전화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분을 폄하하거나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EQ 피싱은 정확히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네. 이 삼합일체, 삼위일체를 꼭 맞춰서 하시는 게 낚시가 편하다. 그랬더니 그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너무 획일화가 돼서 안타깝다.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획일화만 시키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EV가요. EV 세트를 저희가 이제 EV 그렇게 이제 올인원 세트라는 게 있어요. 사계절 올인원 세트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시면 3,000가지의 그 취향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 근데 왜 획일화라 그래요?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희는 올인원 세트 60만짜리 사면은요, 거긴 찌까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모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케이스까지, 태클박스까지.
이건 3,000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왜 획이라 해요? 왜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찌 때문에 그러나? 찌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면 찌 하나 가지고 자기들 쓸 수 있다가 저희잖아요. 그거는 전전편에서 다뤘듯이 낚시 고객, 조사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성비를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성비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오해를 하고 획일적이라 그러면은 찌 다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원터치 촉 안 써도 되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네. 예, 문제 없네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은 그래도 그거를 쓸 때 우리 그 전체적인 무게, 계절별 무게 분할 비율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획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승제자잖아요. 승제잖아요.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이 순서가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는 것이지 처음부터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단계가 있고 그 과정을 거치셔야 결과라는 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는 조과죠. 조과가 나오는 거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난 낚싯대 사가지고 봉투에다 떡밥 다 바늘 달아가지고 떡밥 달아서 던지면 고기 한 마리 나와야 돼. 재미없죠. 재미가 없어요.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저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냈어. 이거 그 한이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그 뭐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그래서 낚시는 지혜로워지는 사람. 왜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워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도 거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뉴얼대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주시면 되는데 대단히 복잡하다. 얘는 너무나 획일적이다. 자기네 메커니즘만 얘기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 과정에 도달하시고 결과 조과를 얻어내시라고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요 풀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연구개발 오랜 기간 했던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물론 거기서 몇 프로의 오차라 그럴까? 몇 프로의 저런 잘못된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하는 거지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100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8% 하고 또 그 2% 부족한 걸 채우다 보니까 98% 하고 하는 거지.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는 되지 말자고요. 인간은 인간답게 그 범위 내에서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옆으로 잠깐 빠졌다 왔는데 네. 이게 지금 붕어 5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토종 붕어 상대로, 떡붕어 상대로, 뭐 중국 붕어 상대로, 잉붕어 상대로, 향붕어 상대로 뭐 이런 붕어 상대로 채비를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걸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속에서 짜지가 먹을지 향붕어가 먹을지 잉붕어가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V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10cm다 해놨잖아요. 내가 그 10cm에 맞는 붕어만 나와요. 이쁜 입질이. 근데 어느 거는 8cm 될 수 있고 어느 건 15cm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둥질이나 강선을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짜지가 약간 얇상하죠. 예. 그래서 이게 폭이 좁죠? 폭이 좁으니까 내려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잉어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잉어보다는 좀 더 약간 최고가 있긴 한데 잉어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흡입을 하기 위해서 드는 각도가 좁지요. 그러니까 입질이 짧지요. 아니 작년에까지만 해도 향붕어가 더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EV가 되게 이제 국내 향붕어. 국내 향붕어 높았거든요. 그거를 중국 이거 향붕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낚시터 업주들도 계시고 짜지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조차도 정리가 좀 덜 돼서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소통적 언어다 보니까 붕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건 소통이잖아요. 그냥. 근데 어떤 붕어였다는 기술적 언어인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혼란, 오해의 여지는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던 게 EV였던 거예요. 업앤다운 내리고 EV 조정하고 또 떡밥도 거기에 걸맞게 해보니까 시간대별로 달라요. 낮에는 빨고 저녁에는 올리는 거는 야행성이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되게 이제 붕어가 저녁에 입질이 좋잖아요. 이 낚시 때는 저녁에 죽여줘. 낮에는 낚시 못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낼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종별로 다 그 테크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EV라는 게 나왔고 저희가 레시피를 만든 떡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체 어종에 공통적으로 통용이 돼요. 잉어 향어 빼고. 잉어향어는 잘 안 정말 신기해요.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반응을 안 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건. 근데 요건 있어요. 향어 요 손바닥만한 붕어 정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월척 안팎, 준척 안팎에
요 향붕어는 향붕어 뭐 새끼라 그래야 되나? 향어 새끼, 향어 청년 정도? 요것들은 그게 가끔 반응하는 수가 있는데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정말 드물어요. 향어랑 잉어가 나오는 게 좀 드물어요. 대다수 붕어가 반응하는. 그리고 이제 잉붕어는 되게 빤다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낮에는 경계심도 심하고 또 이제 낮에는 뭐 치어부터 잡어까지 먹이 굉장히 심해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또한 업앤다운이나 EV로다가 전체 무게를 계절별 맞춰주고 분할 비율을 맞추면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가서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해주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낚시가 어려운 이유는 붕어가 바뀐 것도 모르시고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네. 붕어인데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붕어가 섞인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계절별로 치어도 잡어도 많이 달라들고 이상하게 더 많아요. 꼭 이번에는. 붕어 같거든. 너 고어수건이라 그래요. 그 치어 잡어한테 당하는 것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수온이 빨리 올라가서 여름용을 쓰셔야 되는데 봄, 가을이나 겨울용을 쓰셔서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이 영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절별 전체 무게 분할 비율 5대5, 6대4, 7대3에서 또 편대 분할 비율만 정확하게 맞춰주신다면 그런 일들은 별로 없더라. 10중 8구는 해결이 됐더라. 그거를 불과 저번 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증명을 하고 왔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은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네. 뭐 마땅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미 전전편에서도 말을 쓰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뭐 붕어의 환경이 종류도 바뀌었다. 가지수도 여러 가지가 됐고 또 수온도 그러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마트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잡았다 놨다 키친 릴리즈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에 상처가 꽤 많아요. 주둥이가 없죠. 네, 그래서 자바라가 가뜩이나 짧고 없는데 거기다 그게 상처까지 입어가지고 이제 쉽게 우리가 언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붕어를 대상으로 해서 입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싫으시면은 자비터 가시면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손마트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손마트에서 컨셉을 가지고 모든 낚시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 가면 해결될 문제들이잖아요. 자비터라는 곳. 예? 그래서 손마트에서는 키치앤넬리즈. 그러니까 해마다 붕어를 갈아줄 수가 없어요. 낚시비가 비싸다 하시잖아요. 10,000원이 비싸고 20,000원이 비싸다 하시면 낚시터 쪽 점주들께서는 붕어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죠. 비용이 너무 적자가 커서 바꿀 수가 없어요. 붕어 1kg에 소중히 달아주세요. 왜냐면 9,000원, 9,500원 하거든요. 1kg에. 그럼 큰 건 한 마리. 한 마리 잡으시면 낚시터는 10,000원짜리 내고는 본전됐어요 이미. 맞아요. 근데 그걸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잡으시잖아요. 이게 소중히 달아주셔야죠.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고. 네, 바늘 빼기도 쓰임새, 용차,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주시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온리 뜰채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둥이 많이 터지죠. 네, 뜰채도 반드시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바깥에 망을 통해서 잡아야 화상도 안 입고 비늘도 안 벗겨지고 채액이라 하죠. 이것도 덜 벗겨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로 좀 차지 마시고요. 떨어졌어요. 바닥에 턱턱 대니까 발로 차버려요. 내 새끼 꼭 저는 그거 봤을 때마다 내 새끼 우리 정 대표 발로 채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진짜 화내세요. 진짜 화나거든요, 저는. 진짜 그 얼굴 시뻘개지면서 화를 내세요. 전 이성을 잃어요, 사실. 진짜로. 그런 건 진짜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소중히 다뤄주셔야 되고 환경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수온이 너무 빨리 올랐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새로운 어종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어와 잡어 때문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EV였었고 관절이었었다. EV였고 관절이었었다. 근데 그걸 저희 것만 써라 획일하다 이런 물건 팔아먹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그 당연히 판매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것보다는 진짜 낚시인들이 즐거운 낚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그게 써보니 좋아서 판매가 되는 이 형식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씀 다 하셨네요 방금. 지자요수라 그랬어요. 지자요수.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시는 분,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했거든요. 지자요수인데
낚시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조금씩은 지혜로워져야 할 텐데 지혜롭기보다는 내 욕심만 채우는 거는 아닐까 하고 저도 많이 되돌아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성적이질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낚시의 멋과 맛을 하고 올 수 있게 저희는 책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준해서 레시피도 만들고 컨셉이라는 걸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라는 걸 내보내는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는 지금까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매뉴얼에서 2-3가지 또는 6가지까지 이렇게 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방송할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정확해 보시고 저를 탓하세요. 이게 이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낚시터에 이제 5분, 회원님들 5분만 모여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걸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